방금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번 조사보다 3.3%가 오른 43.6%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CBS 노컷 뉴스의 의뢰로 조사된 것인데 RN서치의 조사고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사이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까지의 조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9.6%. 지난번 조사에서는 무려 17.1%나 됐는데요. 부정평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이유를 분석하는 그 뉴스 회사들의 내용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건 일단 조사 방식과 조사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은 조사의 방식과 조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조사 주체입니다. 조사 주체가 반윤석열 집단 같으면 시기도 안 좋은 때 그리고 방식도 안 좋은 방식으로 하고 문항도 안 좋죠. 네, 친윤석열 매체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친윤석열 여론조사 매체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보다 한 이틀 전에 나온 갤럽의 조사는 국정 지지율이 36%에 머물렀죠. 네,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갤럽의 조사가 가장 박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한 오늘 논의 주제의 제목 가운데 윤석열 지지율은 왜 안 나오는가? 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허만섭 강릉 원주대 교수가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에 발표한 논문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뉴스 콘텐츠의 흐름과 추세를 보면 대통령에 관한 부정적 기사 건수는 36,8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통계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대통령 ANT 비판 5할 공세 5할 5억 5할 논란 낫 후보란 이상한 이름으로 검색식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치이고 전년 2021년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말기보다 일단 개나 소나 대통령을 우습게 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박근혜의 탄핵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대통령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죠.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저 광우병 투쟁을 하고 또는 박근혜에 대한 데모를 해도 퇴진을 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개나 소나 윤석열의 퇴진을 처음부터 내세우죠. 네, 그래서 이명박 때도 뭐 퇴진, 탄핵 이렇게 못하니까 아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대선 불복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 제니퍼 리가 유권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이구박태, 이명박의 구속과 박근혜의 퇴진 이런 것을 다른 뉴스 회사들에 앞서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유권소의 공헌이 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번 탄핵되고 나니까 이건 뭐 대통령을 우습게 알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더. 그러나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50%를 넘지 못하고 잘해야
20% 중반. 안 그러면 30% 후반에 정치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정적인 뉴스 회사들의 이 보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KBS, MBC를 같은 이 깡패 언론들, 네. 이 양아치 언론들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 운동업자들 또는 활동업자들 이들이 그 제 위치를 찾게 되어야지 비로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겠는가 하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50에서 50%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형화된 이 뉴스 회사들, 네. 언론이라는 것들 네. 그리고 이 사회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 주체들이 기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